자, 주택정책 볼게요. 자, 61페이지인데, 자, 그 주택정책 보시면 거기 양가로 2번에요. 주택정책의 원리 그래가지고 동그라미 1번에 보시면 플로우 대책이라는 게 있고 스톡 대책이라고 있죠. 플로우가 뭐예요? 유량이잖아요. 유량이라는 것은 신규 공급을 얘기하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플로우 정책 또는 플로우 대책이라는 것은 신규 주택 공급 정책을 얘기해요. 스톡은 저량이죠. 저량은 재고를 의미하기 때문에 기존 주택의 개량을 얘기합니다. 그 정도만 구별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플로우 대책은 신규 공급, 스톡은 기존 주택의 정비 사업 이런 것들이에요. 네. 자, 넘기겠습니다. 자, 넘기시면 이제 임대주택 정책이 나오네요. 자, 임대주택 정책에서 첫 번째 나오는 게 임대료 규제입니다. 임대료 규제. 자, 임대료 규제 정책은 우리 많이 했잖아요. 네, 뭐 이제 뭐 꿰고 있어야지. 임대료 규제 정책에 대해서는 뭐 얘기 안 해도 알 수 있을 정도로. 자, 임대료 규제 정책은 여기가 임대료, 여기가 수량, 양이 되겠죠. Q. 자, 임대주택의 수요 곡선, 공급 곡선이 있을 때 정부가 임대료를 통제하는 정책 아닙니까? 그러면 시장 균형 임대료보다 높은 수준에서 규제합니까? 낮은 수준에서 규제합니까? 네, 첫 번째, 낮은 수준에서 규제한다. 기억해야 됩니다. 자, 두 번째로 기억할 거, 초과 수요가 발생하죠. 뭐가 발생한다고요? 초과 수요가 발생해요. 초과 공급 그러면 안 돼요. 그럼 만약에 높은 수준에서 규제하면 어떻게 돼요? 아무런 일도 생기지 않는다. 아무런 현상이 생기지 않는다. 시장에 아무런 일이 안 일어납니다. 일단 요거부터 기억해야 돼. 그 다음. 그러니까 임대료를 규제한다는 얘기는 원래 만약에 시장에서 균형 임대료가 50만 원이었는데 정부가 30만 원만 받아라 이 얘기잖아요 지금. 맞아요? 그러면 임대인들은 30만 원보다 높은 가격을 받을 수가 있어요 없어요? 없죠? 그럼 아무리 많이 받아봤자 얼마 받을 수 있어요? 30만 원. 최고로 받아봤자 30만 원이죠. 그 정부가 최고 가격을 정해줬기 때문에 임대료 규제 정책은 최저가격제다, 최고가격제다. 최고가격제, 우리 교재 있네요. 62페이지 줄칩니다. 최고가격제. 정부가 최고가격을 정해주는 거야. 최고가격제. 그래서 임대료 상한제라고도 그래. 임대료 하한제 그러면 안 되겠네요. 임대료 상한제. 최고가격제. 임대료 상한제. 자, 그래서 봅니다. 기업의 시장 균형 가격보다 낮은 가격에서 가격을 규제하여 돼 있고, 니은에 시장 가격보다 높은 수준에서 규제라면 뭐라고 돼 있어요? 아무런 현상도 나타나지 않는다. 네, 조금 전에 말씀드렸죠? 자, 효과 보겠습니다. 단기 효과 보세요. 단기 효과. 네, 거기서 일단 제가 디귿부터 별표부터 하세요. 디귿이 일단 중요해요. 자, 임대료 규제라는 거랑 생각을 해보세요. 자, 지금 내가 50만 원을 잘 받고 있었어. 내가 임대인이야. 내가 임대주택 임대인인데 50만 원 받고 있었거든. 근데 정부가 갑자기 30만 원만 받아래. 나보고. 그러면 임대인 안 좋잖아요. 그럼 임대인이 공급자죠. 그럼 공급자들은 제값을 못 받게 하면 공급을 어떻게 한다? 줄입니다. 돈이 안 되는데 할 리가 없잖아. 그렇죠? 공급을 줄이려고 그래요. 근데 단기에는 공급을 줄여요, 못 줄여요? 못 줄여. 단기에는 공급을 줄일 수가 없어. 공급은 줄이지 못하고 가격만 낮춰서 받아야 돼. 그러면 임차인들은 어때요? 혜택이 있죠. 그래서 단기에는 임차인들에게 혜택이 있는 거예요. 왜 단기에는 임차인들 혜택이 있을까? 공급이 안 변하니까 그런 거야.
공급이 안 변하고 가격만 딱 내렸기 때문에 임차인들에게 혜택이 간다. 그래서 교재 보시면 단기 효과야. 임대주택의 공급량은 불변이다. 공급이 감소하지 않는다. 그래서 임차인들에게 혜택이 가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이해되세요? 자, 근데 장기로 갑니다. 이제 장기로 가면 이제 공급이 변하잖아요. 그 장기는 공급이 감소해. 그 별표 2개야. 임대료를 규제하면 장기로 가면 공급이 줄어버려. 그러면 이제 안 좋아. 그러니까 임차인들은 아무리 임대료가 30만 원이면 뭐해? 집이 없는데. 그래서 장기로 가면 임차인들이 그때부터는 안 좋아요. 부작용이 나타나요. 그래서 임대료 규제는 장기로 갈수록 임차인들이 안 좋아. 자, 지금 우리가 임대주택 정책하고 있잖아요. 자, 임대주택 정책은 고소득자를 보호하기 위한 겁니까? 저소득자를 보호하기 위한 겁니까? 저소득자. 즉 임차인이라는 저소득자를 보호하는 거예요. 그럼 이 정책이라는 건 아까 제가 정부가 시장에 개입하는 거라고 그랬잖아요. 그럼 임대주택 정책, 임대주택 정책은 정부가 임대주택 시장에 개입하는 거죠. 개입하는 거잖아. 왜 개입해? 임차인 보호해 주려고. 임차인 보호해 주려고. 자원의 효율적 배분을 위한 겁니까? 사회 목표 달성을 위한 겁니까? 그렇죠. 약자를 보호하기 위한 거잖아요. 그럼 앞으로 약자를 보호하기 위한 거를 이렇게 표현합니다. 약자를 보호한다는 얘기는 소득 재분배 이렇게도 표현해요. 소득 재분배라는 얘기는 약자 보호라는 뜻이야. 제가 아까 시장이 제 기능을 발휘한다고 그래도 소득이 재분배가 돼, 안 돼? 시장은 소득 재분배 기능이 없어. 그래서 약자들을 보호가 안 돼. 시장에만 맡겨놓으면. 그래서 정부가 개입한단 말이에요. 저소득자들을 보호해 주려고. 그래서 저소득자들을 보호한다는 얘기는 소득 재분배 이 뜻입니다. 자, 이 얘기를 왜 하느냐? 자, 임대료 규제는 단기에 임차인들에게 혜택이 있어 없어? 있어요. 그 말은 단기에는 소득 재분배 효과가 있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아시겠습니까? 네. 저소득자에게 도움이 된다는 것은 소득 재분배 효과가 있다 이렇게 표현해요. 근데 장기로 가면 임차인들이 이제 어려워진다고 그랬지? 네. 그 말은 임대료 규제라면 장기로 가면 소득 재분배 효과가 떨어져요. 소득 재분배 효과가 안 나타나. 장기에는 표현을 그렇게 한다고 시험에서.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그래서 저소득자들에게 도움이 가면 소득 재분배 효과가 있다. 저소득자들에게 별로 도움이 안 되면 소득 재분배 효과가 없다 이렇게 표현합니다. 됐나요? 시험에서 표현하는 방식이야. 그래서 임대료 규제는 장기로 갈수록 소득 재분배 효과가 떨어져요. 아시겠죠? 왜? 공급이 감소하기 때문에. 자, 그래서 장기 효과 보세요. 공급이 감소하고 집이 없기 때문에 주거이동이 저하돼. 그 다음 암시장이 형성돼요. 왜 암시장이 형성됩니까? 집이 없으니까 실제로 집이 필요한 사람들은 웃돈을 주고서라도 집을 얻을 수밖에 없죠. 맞아요? 그래서 임대주택 시장에는 정부가 규제한 30만 원이라는 임대료가 있고 암시장에서 거래되는 한 70만 원이라는 금액도 존재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중 가격이 되어버려요. 이중 가격. 가격이 두 개가 존재한다고. 됐어요? 네. 기본적인 내용입니다. 자, 주택의 질은 높아질까요? 떨어질까요? 떨어지죠. 네. 그 다음, 여러분들이 잘 틀리는 거 해볼게요. 좀 어려워하는 거. 자, 그게 이제 뭐냐면 초과수요예요. 장기 효과에 디귿 별표하세요. 자, 장기로 갈수록 공급이 줄죠? 네. 공급이 줄면 집이 남아돌까요? 집이 부족할까요? 부족하죠. 장기로 가면 공급이 줄기 때문에 집이 점점 더 부족해져요. 집이 부족한 거를 초과 수요라 그래요? 초과 공급이라 그래요? 그렇지. 그래서 장기로 갈수록 초과 수요가 더 발생해요. 주택 부족 현상이 더 심해져요. 장기로 갈수록. 됐습니까? 그래서 임대료 규제는
반짝 시행을 해야지 오래 가면 안 돼. 오늘 아침에 뉴스 보니까 경기도 지역에 뭐 집값이 많이 올랐다면서요. 분양가 상한제가 적용되지 않는 다른 지역들이 맞습니까? 네. 그래서 시장은 이길 수가 없다. 다 지난 시장은 삭삭삭 피해가지고 하려면 전부 다 해버려야 되는데 이쪽만 딱 하니까 여기만 분양가 상한제 해버리니까 안 하는데 가격이 올라가잖아. 이런 걸 뭐라 불러? 풍선효과. 풍선역이 꾹 누르면 여기 푹 튀어나오지. 이런 걸 이제 풍선효과라고도 그래요. 풍선효과. 여기를 규제하니까 여기가 가격이 올라가. 풍선효과. 어찌됐든 임대료 규제를 하게 되면 장기로 갈수록 주택 부족 현상이 더 심해집니다. 네, 그런 것들 보시면 되겠고. 자, 그 다음 기타 내용 보세요. 기타 내용의 기역 니은인데 요런 게 좀 어려워요. 자, 니은은 제가 다시 봅니다. 니은 수요와 공급이 더 탄력적일수록 또는 장기로 갈수록 초과 수요가 어떻게 된다? 더 커집니다. 장기로 갈수록 초과 수요가 더 커지고 더 탄력적일수록 초과 수요가 커져요. 더 탄력적일수록 이게 무슨 말일까? 왜 공급이 더 탄력적이면 초과 수요가 더 커질까요? 자, 장기로 가면 공급이 준다 그랬지. 그러니까 임대료 규제를 하게 되면 공급은 줄어. 임대료 규제를 하면 공급은 줄어. 근데 공급의 탄력성이 크대. 공급의 탄력성이 크면 많이 줄어들어, 적게 줄어들어? 많이 줄어들어. 그러니까 초과 수요가 더 심해지지. 공급이 더 많이 줄어버리니까 더 많이 부족해지겠지. 맞습니까? 그래서 더 탄력적일수록 초과 수요는 더 심해집니다. 됐어요? 자, 그럼 기억도 이해가 된다. 그러면 탄력적일수록 초과 수요가 더 심해지겠네? 초과 수요가 더 심해지겠네? 그럼 문제가 더 심각해지네? 그럼 비탄력적일수록 초과 수요가 작겠네? 그럼 문제점도 작겠네? 그래서 공급이 비탄력적일수록 시행효과가 크다. 이런 말이죠. 공급이 비탄력적일수록 공급이 적게 줄어든다는 얘기고, 그 말은 초과 수요도 적게 일어난다는 뜻이고 부작용도 적게 일어난다는 뜻이거든. 그래서 비탄력적일수록 시행효과가 커. 됐어요? 어렵다 그랬어. 기억 니은. 앞에 건 다 안다. 다 안다. 이런 게 너무 어려우니까 좀 봐두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 임대료 보조입니다. 자, 임대료 보조는 그 표 보세요. 두 가지 종류가 있거든요. 가격 보조가 있고 현금 보조가 있어요. 가격 보조를 임대료 보조라고도 그러고요. 현금 보조를 소득 보조라고도 그래요. 이번에 우리 왜 그 재난지원금이라 그래가지고 뭐 80만 원인가 100만 원인가 이렇게 줬죠. 그죠? 그거 주면서 쓰는데 제한을 뒀어요, 안 뒀어요? 뒀어요. 어떤 제한 뒀는데? 백화점에서 못 쓰는 거 그거 빼고. 백화점 빼고는 아니 쌀 사는 데만 쓰라고 돼 있어요. 지역? 지역적으로만. 그래. 하지만 뭐 사는데 제한 둔 거 있어, 없어? 없어요. 밥을 사 먹어도 되고 소고기 사 먹어도 되고 학원비 끊어도 되고 아무 상관없죠? 이런 거 소득보조야. 소득보조 아시겠어요? 그런데 임대료에만 내세요, 이런 게 가격보조라고요. 아시겠죠? 그러면 소득보조가 좋아요, 가격보조가 좋아요? 그래서 소득보조가 효용 면에서는 좋단 말이야. 만족도에서는. 그런데 정책 목표 달성 면에서는 뭐가 우월하다? 임대료에만 내야 되니까. 무슨 말 이해되시죠? 자, 그 다음 공급자 보조라는 게 있어요. 공급자 보조는 건설회사와 같은 공급자에게 보조금을 주는 거예요. 그러면 임대주택을 건설하는 건설회사에다가 보조금을 줘. 그러면 건설회사는 임대주택을 짓겠죠. 그럼 임대주택은 단기에 공급이 증가해요, 안 해요? 단기에는. 단기에는 아무런 효과가 없어. 단기에는 효과 없어, 공급자 보조는. 이제 장기로 가면 임대주택이 늘어날 거 아니에요. 그러면 장기로 가면 임대주택이 늘어나고 임대료가 하락하고. 그래서 장기에는 임차인에게 혜택이 있지만 단기에는 혜택이 없어요. 단기에는 아무런 일이 안 생깁니다. 공급자에게 보조해주면 단기에는 아무런 일이 안 생겨요. 자, 그 다음 동그라미 3번이에요. 임대료 보조의 효과예요. 여기서 임대료 보조는 수요자 보조를 얘기합니다. 수요자 보조. 자,
저소득층에게 보조금을 주면서 이 집, 이 돈 가지고 직구하세요 이렇게 했다는 얘기예요. 그럼 임대주택의 수요가 어떻게 될까요? 증가하겠죠. 임대료가요? 오르겠죠. 그럼 기존 임대인들은 초과이윤을 얻습니까? 그리고 장기로 가면 어떻게 됩니까? 임대주택의 공급이 늘겠죠. 임대료가 떨어지겠죠. 기존 임대인들의 초과이윤을 소멸한다는 내용이에요. 자, 거기서 별표 보세요. 즉 단기에는 임대인도 혜택이 있어요. 일종의 사전적 독점이야. 임대인도 혜택이 있어. 단기에는. 그럼 이것도 일종의 문제점인 거예요. 자, 임대료 보조 정책은 임차인을 위한 정책인데 단기에는 누가 혜택을 보고 있습니까? 임대인이 혜택을 보고 있죠. 그래서 기억을 하시라고요. 단기에는 임대인에게도 혜택이 있다. 자, 장기로 갑니다. 장기에는 임대인 혜택 없어요. 자, 장기에서 기억할 거는 임대주택의 양은 증가한다. 줄칩니다. 임대주택의 양은 무조건 증가합니다. 우리 무조건 증가하는 게 또 있었는데, 주택의 하향여가 우리 여가 현상 했어요, 안 했어요? 했지. 자, 하향여가 복습하는 차원에서 하향여가에서 생각나는 거 다 얘기해 봐봐. 하향여가 뜻이 뭐예요? 시험 보는 거 맞죠, 올해? 하향여가가 뭐야? 집에 안 보내뿔라마. 하향여가. 자, 하향이라는 거는 밑에서 위로 가는 게 하향이야, 위에서 밑으로 가는 게 하향이야? 그래, 상위층이 사용하던 주택을 하위층이 사용하는 게 하향여가야. 그죠? 수선해, 안 해? 안 해. 수선 안 해. 그대로 준다고요. 어떨 때 발생해? 하향여가는 객관식에 특화되어 있구나. 저가주택의 수요가 증가할 때 발생한다. 저가주택의 수요가 감소할 때 발생한다. 그래, 그 저가주택의 수요가 증가할 때 굉장히 중요하잖아요. 그러면 하향여가 일어나면 저가주택의 양은 늘어날 수도 있고 줄어들 수도 있고 그대로일 수도 있죠. 네? 하향여가가 일어나면 저가주택의 양은 증가할 수도 있고 그대로일 수도 있고 줄어들 수도 있죠. 확실치 않아? 긴가민가해? 저가주택의 양은 무조건 증가한다고요. 하향여가가 일어나면 저가주택의 양은 무조건 증가해. 한 문제 틀렸다지 벌써 봐. 시험장 갔으면. 시험장 한 문제 틀린 거야 지금. 시험 지문에 4번 지문에 나왔단 말이야. 하향여가가 일어나면 저가주택의 양은 시장 상황에 따라 증가할 수도 있고 증가하지 않을 수도 있다. 그래, 그렇지. 시장 상황에 다를 수 있지. X! 무조건 증가한다고. 기억해야 된다. 그래서 마찬가지로 임대료를 보조해 주잖아요. 임대료를 보조해 줘도 마찬가지로 무조건 증가해요. 아시겠죠? 그렇습니다. 이 임대주택이 일종의 저가주택이라 생각하면 돼. 임대주택의 수요가 증가한다. 저가주택의 수요가 증가한다. 결국은 임대주택의 양은 무조건 증가합니다. 기억하세요? 이렇게 얘기했는데 2주 뒤에 또 모른다. 2주 뒤에 또 몰라. 자, 그 다음. 그래서 임대료 보조에서는요, 그 별표인 즉 이걸 좀 기억해 주세요. 즉 이거를. 자, 그 다음. 위에 건 안 틀리잖아 여러분들이. 근데 이런 건 틀릴 것 같아. 공급자에게 보조금을 주면 단기에도 혜택이 있다 그러면 돼요, 안 돼요? 단기에는 혜택 없어요. 공급은 항상 장기에 나타나기 때문에 그래. 자, 그 다음 공공임대주택입니다. 자, 이 공공임대주택은 정부가 직접 임대주택을 건설해서 지원해 주는 거기 때문에 직접 개입이야. 직접 개입. 그럼 공공임대주택 정책이 딱 나오면 여러분들 머릿속에는 어떤 게 일단 출발이 돼야 되느냐? 어떤 게 출발이 돼야 되느냐? 공공임대주택이 딱 나오잖아. 머릿속에 벌써 민간임대주택이 있고 공공임대주택이 있다. 이렇게 시장을 딱 두 개로 나누고 시작해야 돼. 왼쪽에는 민간임대주택, 여기는 뭐 공공임대주택 시장이 두 개로 딱 나눠지는 거예요. 무슨 말 알겠어요? 기존에 원룸, 투룸 있어. 근데 정부가 여기다가 공공임대주택을 딱 지어주는 거야. 그럼 어떤 일이 생길까? 이렇게 생각해야 돼. 네? 자, 그럼 단기, 장기로 나눠서 봅니다.
자, 단기에 봅시다. 여기 민간임대주택이야. 여기 임대료 50만 원 받고 있었어. 여기 민간임대주택. 여러분들 민간임대인. 여기는 공공임대주택. 여기 임대료 50만 원 받고 있었거든. 여기 공공임대주택이 딱 들어왔어. 30만 원이래. 여기는 50만 원 받고 있는데 30만 원이래. 그럼 여기 있는 임차인들이 어떨 것 같아요? 일로 가려고 그러겠지. 그럼 여러분 어떡할래? 그래, 가라 그럴래요? 가지 마. 그냥 가지 마라고 안 가나? 어떻게 해줄래? 임대료 내려줘야 되겠네. 그럼 여기 있는 임차인들 좋아 안 좋아? 좋지? 자, 여기 있는 임차인들 원래부터 30만 원 들어오지? 그럼 단계는 이 두 임차인들 다 좋아 안 좋아? 그래요. 단계는 민간 공공 임차인 다 좋아. 다 좋아. 첫 번째 기억해야 돼. 둘 다 좋아. 임차인들이. 자, 이제 장기로 가. 자, 이 민간 임대인들 이제 모여서 회의를 해. 우리 이렇게 당할 수 없다. 이렇게 이 30만 원 받고는 유지가 안 된다. 그럼 어떻게 한다? 야, 몇 명 집 없애. 여기 공급이 어떻게 된다고요? 주는 거예요. 한 줄이 없어져 버렸어. 한 줄이. 민간 임대주택이 없어져 버렸어. 전세로 돌리든지 사무실로 바꿔버리든지 없어져 버렸다고요. 그럼 여기 다시 임대료가 어떻게 돼요? 원래대로 다시 올라가요. 여기는 집이 부족하니까 올라가 버린다. 여기는 여전히 그대로 30만 원이잖아요. 그럼 장기로 가면요, 여기 민간임대주택인데 임차인들 좋아요 안 좋아요? 여기 혜택 없어요 이제. 그럼 장기는 누구만 혜택을 본다? 공공만. 이게 일단 기본이다. 기본. 됐습니까? 다시 단계는 민간 공공 임차인 둘 다 혜택. 장기에는 공공 임차인만 혜택. 왜? 장기로 가면 민간 임대주택의 임대료가 올라가 버리니까. 그럼 결국 장기로 가면 민간 임대주택의 임대료하고 공공 임대주택의 임대료가 같아요? 달라요? 같아? 같으면 둘 다 계속 혜택 보고 있어야지. 다르니까 혜택이 차이가 나지. 장기에 가면 민간과 공공 임차인이 혜택 보는 게 다르잖아요. 혜택이 다르다는 얘기는 가격이 다르다는 뜻이야. 가격이 같으면 혜택도 같아야지. 맞습니까? 다시 장기로 가면 민간 임대료가 더 비싸. 그럼 장기로 가면 민간 임대료하고 공공 임대료가 같아요? 달라요? 다르죠. 그래서 임대주택 시장에서는 이중 가격이 형성돼. 민간 임대주택 임대료하고 공공 임대주택 임대료라는 가격이 두 개가 형성된다고. 그래서 이중 가격이야. 됐어요? 자, 그럼 조금 전에 민간 임대주택에서 공급이 줄어버렸지? 그럼 정부가 딱 보니까, 야, 우리 임차인들이 집이 부족하겠네. 공공임대주택을 지어줬더니 얘들이 집을 없애버리네. 그러면 임대주택이 부족해질 거 아니에요. 그럼 어떻게 해요? 없어진 만큼 더 지어줘요. 없어진 만큼 공공임대를 더 지어줘. 그럼 사회 전체적으로 임대주택량은 변화가 있어 없어? 없어. 사회 전체적으로 임대주택량은 변하지 않는다. 민간에서 줄어든 만큼 공공을 더 지어준다. 자, 정리합니다. 요약지 보세요. 단기 효과. 단기 효과. 맨 밑에 줄을 쳐놨어요. 단기에는 공공, 사적, 모든 임차인 혜택 본다. 그러니까 이 말은 단기에는 여기에 계속 이사 안 가고 살고 있는 사람이나 공공으로 이사를 온 사람이나 둘 다 혜택이 있다고요. 둘 다. 자, 장기로 갑니다. 장기로 가면 사적 임대주택에 공급이 준다 그랬죠? 여기서 줄여버렸잖아요, 집을. 그래서 임대료가 다시 올라가. 그래서 장기는 누구만 혜택 본다? 공공 임차인들만 혜택 봅니다. 장기에는. 기억해야 돼요. 디귿. 사적 임대주택의 공급이 줄어든 만큼, 공급 감소분만큼 공공임대주택을 다시 더 지어줘요. 그래서 사회 전체 임대주택량은 변하지 않는다. 됐습니까? 네, 넘기세요. 자, 넘기시면 임대주택 관련 용어가 있어요. 자, 우리나라에는 임대주택과 관계되는 법이 두 개가 있거든. 민간임대주택 특별법이 있고 공공주택 특별법이 있어요. 법이, 임대주택과 관계되는 법이. 거기에 나오는 용어들이야. 자, 그게 먼저 제가 보면요. 민간임대주택이란 임대 목적으로 제공하는 주택으로 준주택을 포함합니다. 준주택을 포함한다. 임대사업자가 등록한 주택을 말하며 민간 건설 임대주택과 민간 매입 임대주택으로 구분된다. 네, 2번은 여러분 한번 참고로 읽어보세요. 자, 3번 동그라미 하시고요.
4번 동그라미, 3, 4, 5번 동그라미 해야 돼. 거기 나와 있는 3, 4, 5번은 전부 다 민간 임대주택입니다. 이 세 개는 다 민간 임대주택이에요. 자, 먼저 공공지원 민간 임대주택 볼게요. 자, 거기 보면 공공지원이라는 글자가 들어가죠. 그럼 민간 임대주택이라는 거는 정부가 지어주는 겁니까? 정부가 아닌 민간이 짓는 겁니까? 민간이 짓는 거야, 민간이. 근데 그 앞에 무슨 글자가 붙어 있어? 공공의 지원을 받았다는 얘기잖아요. 그래서 주택도시기금과 같은 공적 자금의 지원을 받는 민간 임대주택이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보면 임대사업자가 주택도시기금의 출자 등 공공의 지원을 받아 건설하는 민간 임대주택이란 말이에요. 8년을 기억해야 돼. 8년 이상. 8년 이상 임대를 해야 돼. 8년 이상. 8년 기억합니다. 8년. 그래서 임대료도 어느 정도 규제가 따라요. 어쨌든 8년 기억하세요. 8년. 자, 4번입니다. 장기 일반 민간 임대주택이에요. 그러면 장기 일반 민간 임대주택은 이것도 민간 임대주택이긴 하지만 이건 공공의 지원을 받지 않은 민간 임대주택이라고. 그럼 장기 동그라미 해야 돼. 8년이야, 이것도. 8년. 그럼 장기 일반 민간임대주택하고 공공지원 민간임대주택의 차이점이 뭐예요? 공공지원 그렇지. 공적 자금의 지원을 받은 건 공공지원이고 그런 거 없이 그냥 지은 거는 장기다 이 말이야. 그럼 장기는 몇 년? 8년. 그 밑에 단기 있나요? 단기는 4년이에요. 횟수를 조심하세요. 횟수를. 네. 자, 그 다음 그 밑에 보겠습니다. 주택임대관리업이라는 게 있어요. 이게 최근에 시험에 나온 적이 있기 때문에 제가 또 적었어요. 주택임대관리업이란 주택 소유자로부터 임대관리를 위탁받아 관리하는 업을 말하며 다음으로 구분한다. 두 개로 나눌 수가 있는데 자기관리형 주택임대관리업이 있고 위탁관리형 주택임대관리업이 있다 이 말이에요. 자, 자기관리형 주택임대관리업은 주택의 소유자로부터 주택을 임차해가지고 자기 책임으로 관리하는 거야. 자기 책임으로. 그걸 자기관리형이라 그래. 자기관리형. 근데 위탁관리형은 주택 소유자로부터 수수료를 받고 자기 책임으로 하는 게 아니에요. 수수료를 받고 이 말이 나오면 위탁관리 이렇게 구분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좀 더 자세한 내용은 나중에 문제풀이 할 때 또 몇 개 더 말씀드릴게요. 지금 이 정도만 알아두세요. 자, 그 다음에 7번, 8번, 9번, 10번은 공공임대주택이에요. 얘들은 공공주택이라고도 그래. 공공주택 또는 공공임대주택이야. 자, 먼저 영구임대주택 나오죠. 50년 기억하세요. 50년. 영구임대주택은 50년 이상이에요. 그 다음에 국민임대주택 나오죠. 30년이에요. 30년. 자, 장기전세주택 나오죠. 이 장기전세주택은 전세계약 방식의 임대주택이에요. 전세계약 방식. 몇 년이라고 돼 있어요? 20년이에요. 20년. 50, 30, 20이네. 그 다음에 뭐예요? 행복주택이죠. 우리 부근에 보니 행복주택 짓는 데가 있던데 여기 어디야? 팔덕로 쪽 가다 보니 거기 뭐 골목 안에 유림탕이가 뭐 목욕탕 그 옆에 보니까 행복주택 짓고 있대요. 네? 실제 사례가 나왔어. 자, 행복주택은 도심에 지어. 어디에 짓는다고? 도심에. 교통이 편리한 도심에 지어요. 우리 일반적인 임대주택은 주로 어디에 있어요? 외곽에 있어요. 외곽에. 호계. 그죠? 주로 문수산. 왜? 땅값이 싸거든. 그런데 행복주택은 도심에 주로 있어. 왜? 왜냐? 행복주택은 타겟이 달라. 대상이 달라. 대상이. 행복주택은 누구를 대상으로 하는 거냐면 대학생, 젊은 신혼부부, 직장인, 직장 초년생들 있죠. 이 사람들을 대상으로 한단 말이에요. 이 사람들 학교 가기 편해야 되고 직장 가기 편해야 돼. 그래서 도심 이런데 도심에다 지어주는 임대주택이에요. 자, 그래서 행복주택은 첫 번째 기억할 게 젊은 층을 대상으로 한다. 기억해야 됩니다. 신혼부부 아시겠죠? 대학생 신혼부부가 꼭 젊은 건 아니지만 젊은 신혼부부
그냥 신혼부부 아니고 젊은 신혼부부. 젊다는 게 포인트야. 행복주택은 젊은 신혼부부. 대학생도 늙은 대학생 있을 수 있나? 젊은 대학생, 직장 초년생, 젊은 직장 초년생. 젊다는 뜻이에요. 이런 사람들을 대상으로 해요. 이런 사람들에게 한 80%를 줘요. 전체 주택에. 나머지 20%를 이제 취약계층에 주는 거야. 그렇기 때문에 도심에 짓는다고요. 교통이 편한 곳. 아시겠어요? 자, 교재 보세요. 젊은을 안 넣네, 내가. 대학생, 신혼부부, 사회초년생을 위해 직장과 학교가 가까운 곳, 대중교통이 편리한 곳, 이런 곳에 지어주는 거예요. 아시겠죠? 그러니까 많은 세대를 못 지어. 조그맣게 지어준다니까. 왜? 땅값이 비쌀 거 아니에요, 도심은. 그러니까 굉장히 경쟁률이 치열하지. 여기가 짓더라고, 내가 보니까. 봤는데 지나가다가 짓습니다. 행복주택. 됐죠? 행복주택. 자, 그 다음 이제 주택 분양주택 정책입니다. 오른쪽 보세요. 65페이지. 자, 거기 보면 분양가 상한제가 있고 분양가 자율화가 있죠. 자, 이 분양가 상한제는 임대료 규제하고 똑같아요. 임대료 규제는 임대주택에 대한 상한제고 분양가 상한제는 분양주택에 대한 상한제일 뿐이야. 효과는 거의 같아. 어떤 효과가 같으냐? 주택의 질이 떨어져. 공급이 어떻게 될까요? 감소해요. 그래서 분양가 상한제에서도 역시 공급 감소는 중요하다. 공급 감소는 중요하다. 그리고 2번 별표입니다. 우리 임대주택은 투기라는 건 없잖아요. 근데 얘는 분양주택은 사고 파는 집이기 때문에 투기가 발생해요. 분양가 상한제라면. 왜? 전매 차익을 누릴 수가 있거든. 이건 당첨만 되면 큰 이익을 볼 수 있잖아요. 맞아요? 지금 원래 시장에서 1억에 거래되던 집을 정부가 8천만 원에 분양해라, 이 말 아닙니까? 그럼 그 집을 분양만 받을 수 있으면 시장에 바로 내다 팔아도 1억 2, 3천을 받을 수 있죠. 그래서 투기 수요가 생긴다니까. 투기 수요 기억해야 돼. 자, 그 다음 분양주택의 질적 수준이 떨어지죠. 맞습니까? 저소득층의 주택난이 심화돼요. 왜냐? 옆에 가라고 적으세요. 중고주택 가격이 올라요. 중고주택 가격이 올라. 왜? 집이 없으니까. 분양가 상한제라면 건설회사들이 새 집을 안 지어요. 안 짓겠지? 그러면 집이 부족할 거 아니에요. 공급이 주니까. 그러면 기존에 있던 중고주택들이 올라간단 말이에요. 중고주택 가격이. 그럼 중고주택은 저소득층들이 주로 사는 집 아닙니까? 저소득층들이 어려워지지. 규제는 별로 좋은 게 아니에요. 자, 그 다음 분양가 자율화는 뭐죠? 분양가 네 마음대로 받아라, 이 말 아닙니까? 그러니까 분양가 상한제하고 다 반대예요. 공급이 증가해요. 공급이 증가해요. 투기 수요 없어져요. 이제 주택의 질도 올라가요. 그런데 여전히 저소득층들은 어려워요. 왜냐? 대형 평수 위주로 많이 짓거든요. 이렇게 돼버리면. 그러니까 저소득층들은 8평, 10평, 13평 이런 아파트가 좀 필요한데 뭐 30평 이런 걸 많이 지어버리니까 우리가 보통 30평을 넘어가면 보통 중형급 이상으로 보거든요. 국민주택 규모를 보통 우리 85제곱미터 있잖아요. 이걸 보통 넘어가면 보통 우리 그때부터 소형으로 안 본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분양가 자율을 하면 작은 평수를 많이 안 지어, 건설회사가. 주로 중대형 이상으로 지어버리니까 저소득층들은 여전히 집이 없어요. 그래서 분양가 상한제를 하든 분양가 자율화를 하든 저소득층들은 주택난이 심화된다. 이래저래 힘들다, 이 말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정부가 이제 개입을 해줘야지. 자, 보세요. 그 밑에 분양가 상한제에 대해서 제가 쭉 적어놨죠. 여러분 한번 시간 날 때는 편안하게 읽어보세요. 읽어보시되 저는 무슨 말씀 드리느냐, 거기 동그라미 2번입니다. 이 분양가 상한제라는 거는 우리가 공동주택 중에서 공동주택, 단독주택은 분양가 상한제가 없어. 공동주택에 적용을 하는데 그 중에서도 모든 공동주택에 분양가 상한제를 하는 게 아니에요. 그럼 어디다가 한대? 공공택지에서 분양하는 공동주택에만 분양가 상한제를 할 수 있단 말이에요. 원칙적으로. 그 적어놨죠, 제가. 공공택지. 한번 읽어볼까요? 자, 분양가 상한제는
사업주체가 일반인에게 공급하는 공동주택 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지역에서 공급하는 주택의 경우에 정하는 기준에 따라 산정되는 분양가격 이하로 공급하여야 한다. 이렇게 돼 있죠? 그럼 다음 각 호가 뭐냐 봤더니 1번 공공택지에서 분양하는 공동주택. 그러니까 공공택지에서 분양하는 공동주택은 다 분양가 상한제야. 그럼 민간택지에서 분양하는 공동주택은 분양가 상한제 적용이 된다 안 된다? 안 돼! 안 된단 말이야. 민간택지는 자기들 마음대로 받아도 돼. 그런데 이 보세요. 공공택지 외의 택지, 즉 민간택지 아닙니까? 그런데 그런 민간택지 중에서도 주택가격 상승 우려가 있어서 국토부 장관이 뭐를 정해버리는 거야. 지역을. 투기 우려가 있단 말이죠. 그런 데는 민간택지라도 분양가 상한제를 적용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정부가 지금 보면 저기 왜 수원 몇 쪽에 지금 분양가 상한제 돼 있잖아. 그게 민간택지 지역이라도 국토부 장관이 딱 지정을 해버렸거든. 그러니까 거기는 분양가 상한제가 되는 거야. 민간택지라도. 아시겠어요? 그런 거예요. 자, 그런데 도시형 생활주택은 공공택지든 뭐든 간에 분양가 상한제 적용이 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도시형 생활주택은 공공택지에서 분양하는 도시형 생활주택이라도 분양가 상한제가 적용이 된다 안 된다? 안 된다 이 말이야. 기억하셔야 돼요. 그 결론은 그냥 도시형 생활주택은 분양가 상한제가 적용되지 않아. 그 2항의 밑에 있는 1, 2, 3번은 분양가 상한제가 제외되는 것들이에요. 2번, 3번은 공법에서 배우시고요. 우리 개론에서는 그냥 도시형 생활주택은 분양가 상한제 적용이 아닙니다. 네, 그렇게 하시면 되겠고. 자, 그 다음 주택 선분양과 후분양이에요. 자, 저 보세요. 분양가 상한제 2개 좀 기억했으면 좋겠어요. 분양가 상한제 2개 뭐 기억할래요? 공급 감소. 또 투기 수요. 다시 될 때까지. 분양가 상한제 2개 기억하라고 그랬다. 뭐? 또 네, 투기 수요를 전매 차익이라고도 그럽니다. 잊어먹지 마세요. 그러니까 제 말만 듣고 그냥 고개만 끄덕거리지 말고 자꾸 스스로 이렇게 점검을 하라고요. 지금도 그렇게 해야 돼. 그냥 강의만 쭉 듣고 있다 보면 그때는 알겠거든. 그래 맞아. 가이드 따라가지고 여행 가서 여기 성산 보고요. 해가 여기서 떠가지고 일로 뜹니다. 네, 좋네요. 집에 가면 아무 생각 안 나. 근데 거기서 생각을 하면서 의미를 부여하면서 여행을 한 사람들은 집에 가도 기억이 나는데 그냥 우 따라만 날려가지고 여긴 어디입니다 그러면 가이드 깃발만 생각나. 집에 가면 공부도 똑같아. 선생님 강의만 쭉 듣고 있다. 그래요 맞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일부러 필기 안 하는 거야. 필기하다 보면 이거 적다가 끝나버려요. 실컷 받아들다가 아무것도 없어. 그래서 지금 제가 시간을 드리잖아요. 말로 할 때 제가 똑같은 말을 여러 번 할 때는 생각하라고. 아시겠죠? 네. 이제부터 필기는 그만. 뭐 지금 요약 서브 노트 만드는 분 혹시 있으세요? 뭐 이렇게 정리 노트 이런 거 만드는 분 있나? 그런 거 이제 그만 만들고. 아시겠죠? 2차 과목 만들 수 있어. 1차 과목 그만 만들어. 그거 만들다 시간 다 가버린다. 그 만들 시간에 책 봐. 아시겠어요? 예전에 보면 서브 노트는 잘 만들어. 형광펜 총천연색으로 황금 만들고 있잖아. 또 만들어. 그게 재미를 붙인 사람이야. 그래서 제가 예전에 그분을 보고 있잖아요. 아니 만드는 건 좋아. 만드는 건 나쁜 게 아니야. 만드는 걸로 끝내면 안 돼. 만들고 나서 뭐 해야 돼? 봐야 돼. 그래서 제가 예전에 어떤 분을 봤는데 갈 때마다 독서실에 갈 때마다 그거 만들고 있는 거야. 그러면 늘 무슨 제작소도 아니고. 그래서 제가 이제 그만 좀 만드세요. 좀 보세요 그랬더니 말을 안 듣더라고요. 그리고 그 사람 만들기만 하고 시험장 갔어요. 만들어 봐야 되는데. 그래서 이제 서브 노트 자기 요약 정리하는 건 필요해? 노트 만드는 건 필요해. 근데 지금 이 6월달 이 시기에는 이제 제작은 끝. 계속 제작마다 끝날 거 아니야. 이제는 추수를 해야 되니까 만든 걸 보세요. 만든 걸 봐야 돼요. 만든 거를. 무슨 말이냐? 지금부터는 정리를 해야 돼. 내 스스로 정리해야 되는 거예요. 그럼 정리는 어떻게 하라고 그랬어요? 정리하는 방법. 생각하라고 그랬지. 어떻게 생각하라고 그랬노? 자, 오늘 지금 공부한 거 있잖아. 임대리 규제 생각. 자, 이거 예를 한번 들어봐.
임대료 규제 하면 내가 생각나는 대로 얘기해보라 그랬죠. 임대료 규제가 뭔데요? 임대료 규제 어떻게 하는 거야? 시장 임대료보다 낮은 수준에서 규제하는 거다. 위에서 규제하면 어떤 일이 일어난다고? 아무 일이 안 일어난다. 초과 수요가 발생한다. 맞아? 이런 거를 한번 적어보라 그랬어요. 노트에다, 종이에다가, 백지에다가. 그래놓고 책하고 비교해봐. 그럼 빠진 게 있으면 또 채워 넣어. 이렇게 정리하라고요. 그럼 몇 번 하다 보면 이제 다 알게 되잖아. 그러면 임대료 규제가 이제 끝난 거잖아요. 더 이상 할 게 없잖아, 임대료 규제는. 그래야 이게 끝난 거야. 근데 그렇게 하지 않으면 시험장 갈 때 내가 지금 공부가 끝난 건지 안 끝난 건지도 모르고 가. 발걸음이 무겁지. 그러니까 이런 사람들은 합격 여부가 불확실해. 근데 스스로 계속 점검도 하고 물어도 보고 이렇게 했던 사람들은 발걸음이 가벼워. 그 사람들은 그냥 그 컴퓨터용 사인펜 한 개만 들고 가도 돼. 그 시험장에 컴퓨터용 사인펜 한 개 들고 온 사람 있잖아요. 절대 고수거나 절대 약자거나 포기하러 온 사람이거나 엄청난 고수거나 둘 중에 하나입니다. 아시겠죠? 시험장 갔는데 왠지 펜 하나 딱 들고 왔잖아. 엄청난 고수일 수도 있고 그냥 온 사람일 수도 있어요. 본인의 정리가 중요하다고요. 아시겠어요? 꼭 정리를 해보세요. 정리를 책만 계속 보지 말고. 자, 선분양 제도 봅시다. 자, 선분양 제도는 뭘까요? 주택을 완공하기 전에, 준공하기 전에 미리 분양을 해버리는 거죠. 맞아요? 공급자를 위한 제도예요? 수요자를 위한 제도예요? 공급자를 위한 제도죠. 공급자를 지원해주는 제도예요. 자, 그러면요, 소비자들은 좋을 게 하나도 없어요. 이거는 집도 다 안 지어졌는데 돈 주고 집 샀다는 얘기잖아 지금. 그러니까 소비자들에게는 좋을 게 없어. 소비자들에게는. 그럼 소비자들에게 좋은 게 어떤 게 있을까? 굳이 찾는다면 자금 부담이 별로 없다는 거야. 계약금, 중도금, 잔금으로 돈을 낼 수가 있죠. 그러니까 소비자들에게 굳이 좋은 걸 찾아라 그러면 그거야, 그거. 목돈에 대한 부담이 없다. 그거 빼고는 다 공급자가 좋은 거예요. 자, 일단 선분양 제도는 공급자에게 유리한 제도입니다. 그리고 선분양에서 꼭 기억할 게 하나 있어요. 그게 뭐냐면 이것도 투기야. 투기. 선분양. 선분양을 하게 되면 주택 투기가 발생할 수 있어요. 왜? 보통 우리 선분양은요, 주택 가격이 싸요. 후분양보다 싸다니까. 그러니까 미리 싼 가격에 분양을 받고 나면 집이 다 지어지고 나면 집값이 올라. 그래서 선분양 나오면 투기 수요 기억하세요? 투기 수요, 투기 수요, 투기 수요. 꼭 하나 기억한다. 후분양은 뭡니까? 집 다 짓고 파는 거잖아요. 그럼 이건 누구를 위한 제도예요? 소비자를 위한 제도죠. 소비자를 위한 거기 때문에 공급자 좋을 게 별로 없어요. 공급자한테 좋을 게 별로 없어요. 그러면 후분양에서 하나 기억할 게 있어요. 그럼 후분양 제도는 소비자들에게 좋네? 소비자들에게 좋은 제도 아닙니까? 근데 왜 안 한대? 왜 후분양을 안 할까? 목돈 부담? 그런 거 크게 안 중요해. 가장 큰 문제점이 있단 말이야. 공급이 감소해. 후분양 제도를 하면 건설회사들이 다 짓고 팔아야 되니까 돈이 없는 조그마한 건설회사들은 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후분양을 하게 되면 공급이 감소해. 그래서 못하는 거예요. 아시겠죠? 그래서 선분양에서 하나 기억하라 그러면 투기 수요, 후분양에서 하나 기억하라 그러면 공급 감소. 이 두 개는 기본이야. 됐어요? 자, 하나 좀 추가로 말씀드립니다. 이제 건설 자금이자라는 게 있습니다. 이 건설 자금이자는 뭐냐면 건설회사가 집을 짓기 위해서 은행에서 대출을 받거든요. 지 돈으로 다 짓지는 않을 거 아니야. 그죠? 대출을 받아가지고 집을 짓는다고요. 그러면 은행에다가 이자를 줘야 되죠. 그걸 건설 자금이자라고 그래. 건설하기 위한 자금을 빌려서 거기에 대한 이자를 내기 때문에 건설 자금이자라 그럽니다. 그러면 주택 선분양과 후분양이 있을 때 건설 자금 이자를 선분양일 때는 누가 부담하느냐, 후분양일 때는 누가 부담하느냐, 이거를 좀 알았으면 좋겠어요. 알고 가세요, 시험장 갈 때. 그러면 책을 보기 전에 여러분이 한번 생각해 봐봐. 일단 항상
책 보고 바로 알려 그러지 말고 내 생각을 일단 적용을 해봐야 돼요. 그럼 내 생각하고 책의 내용이 똑같잖아. 그럼 그런 사람 시험 장관 맞춘단 말이에요. 근데 내 생각하고 책 내용이 다르잖아요. 그럼 그런 분은 시험 장관도 틀릴 수가 있기 때문에 그걸 외워야 돼. 자, 그러면 선분양일 때는 건설 자금 이자를 누가 부담할까요? 소비자가 부담해요. 소비자가. 선분양일 때는 누가 부담한다고요? 소비자가요. 다 부담시켜버려요. 소비자 좋을 거 없다고 그랬잖아 내가 아까. 그죠? 자, 후분양은 집을 다 짓고 파는 거기 때문에 집 지을 때까지 이자를 전부 다 누가 내야 돼? 공급자 지가 다 내야 돼. 아시겠죠? 자, 건설 자금이자 선분양은 누가 부담한다? 소비자. 후분양은 누가 부담한다? 공급자가 부담합니다. 물론 후분양을 했을 때 그 건설 자금에 대한 이자를 분양가에다 반영은 하겠지. 그거는 둘째 문제고. 건설회사가 착하면 반영 안 할 수도 있잖아. 그죠? 그리고 어찌됐든 원칙적으로 후분양은 누가 부담한다고 건설 자금 이자를? 공급자. 네, 기억하세요. 그거 조심하시면 되겠습니다. 나머지 뭐 구체적인 내용들은 문제집 풀이할 때 또 설명드립니다, 제가. 자, 이제 조세 정책이네요. 이 조세 정책은 조금 쉬었다 합시다. 네.